대장 건강을 할 수 있는 의외의 방법부터 우리도 모르게 대장암을 키우는 의외의 습관까지 대장암 발병률 1위의 오명을 안겨준 장독수의 경고가 지금 시작된다. 한식 양식 중식 이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언젠가부터 우리 일상을 잠식한 먹방. 막 던지기 어려우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양의 음식을 먹어치우며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런데 이런 먹방을 보며 자연스레 드는 궁금증이 있었으니 나는 진짜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배가 불러. 근데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찔까? 아우 진짜 놀랬어요. 양이 다 어디로 갈까 싶어 진짜. 근데 이렇게 먹고서도 배도 안 나오냐고. 저거 어떻게? 실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도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한 곳.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계전설팀인데 미우 씨가 혹시 어떤 분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먹방 크리에이터 미우. 다양한 음식들을 맛있게 많이 먹는 먹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여리여리하기 그지없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고 있을까? 본격적인 방송을 준비하던 그때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음식들. 쟁반짜장은 기본, 탕수육에 치킨, 피자에 초밥까지 10인분 가까이 되는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다. 어떻게 놔두세요 이걸? 먹방 유튜버들 거의 이 정도는 다 드시지 않나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놀랍네요. 저도 보긴 보는데. 여기 불는데 이제 좀 먹어도 괜찮을까요? 짜장. 파김치를 올린 짜장면으로 방송을 시작한 그녀. 평범하게 먹는 것은 가라. 피자 2조각을 겹쳐서 먹는 것은 기본. 순식간에 펼쳐지는 치킨 발골쇼까지. 자신만의 노하우로 음식을 먹어치우는데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는 음식들. 배 안 부르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디저트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까 같이 시켰어요. 또 드세요? 디저트 배는 다 따로 있잖아요. 결국 달콤한 빵과 케이크까지 먹고 나서야 방송이 끝이 났다. 잘 먹었습니다. 한번 먹방을 하시면 한 몇 인분 정도 드시는 거예요? 한 4인분 정도에서 많게는 10인분까지도 먹었던 것 같아요. 체중 몸무게가 얼마 정도 나갈까요? 한 50kg? 50kg 정도 나가요. 좀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비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먹으니까 이제 먹방 할 때 빼고는 식단 관리도 조금 하고 운동도 조금 하고 그러고 있어요. 평소 운동과 식사량 조절로 한결같은 체중을 유지한다는 미우.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먹는 양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혹시 그녀만이 가진 노하우가 있진 않을까? 제가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서 먹으면 바로 가거든요. 네, 거의 먹자마자 바로 가는?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삼시세끼 먹으면 3번은 무조건 가고 또 간식 먹으면 또 가기도 하고. 실제 많은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살이 찌지 않는 비결로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비결이 정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있을까? 정밀 검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아무래도 먹방도 찍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도 소화가 잘 되는 걸 보고 저는 장 건강이 진짜 좋을 줄 알았거든요. 안 좋나요? 근데 맞아요. 생각보다 장 건강 상태가 좋질 않아요. 정말요? 미우 씨 지금 체열 검사 결과를 봤는데요. 이 전해질 수치나 알부민 수치도 생각보다 정상 범위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게다가 대변 검사를 했는데 대변 검사에서 지방변이 나왔어요. 그건 안 좋은 건가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이 흡수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영양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량을 알 수 있는 알부민 수치는 물론이고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미세 영양소를 나타내는 전해질 수치 역시 정상보다 낮은 상황. 또한 지방 흡수가 되지 못해 변으로 배출되는 지방변까지 나타났다. 즉, 그녀가 엄청나게 먹은 음식 속 영양소들이 모두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우리가 몰랐던 장 건강의 비밀.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청균수술 전문가 군단이 떴다. 대장암 수술 권위자 유기권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올바른 약 복용법은 물론 일상까지 케어한다. 이지연 약사. 소장과 대장은 마치 스펀지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소화효소나 소화액이 부족해서 음식물을 제대로 분해하기 어렵거나 장벽이 손상되면서 장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영양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살이 찌지 않는 거거든요. 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은 장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흡수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걸로 나왔지만, 저런 증상이 심해지면 흡수장애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흡수장애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면 영양분을 아예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장 건강을 챙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실제로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약국을 찾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설사를 자주 하거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불편한 분들에게는 여러 미량원소가 포함된 영양제를 추천하기도 해요. 실제 만성 소화장애나 크론병 등 위장 손상 등으로 인해 생기는 흡수장애 증후군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소화, 흡수하지 못해 각종 비타민 부족으로 장기 내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열연화증 등 다양한 증상을 불러오게 된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오히려 장 건강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살을 빼려면 설사하는 약을 먹으면 되냐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설사약을 자주 먹으면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비만, 세균 같은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살이 찌기도 하죠. 장은 항상 변을 포함해서 찌꺼기를 품고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노폐물이 배출하는 장독소와 항상 맞닿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장독소가 많아지면 심혈관, 뇌혈관 같은 혈관 질환까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위험하네요. 네.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바로 대장 내 장독소 때문이라는 것. 대장은 면역세포의 70%가 분포돼 있어 인체 면역 보디가드라고 불리는데, 장독소에 의해 대장 건강이 무너지며 면역력도 무너지며 연쇄적인 질병의 악순환이 시작되게 된다. 실제 패스트푸드, 고지방, 배달음식으로 인한 자극적인 고일량 음식 섭취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우리 장엔 독소가 점점 쌓이고, 그로 인해 지난 10년 사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수는 2배나 증가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환자 수만 매년 150만 명 이상. 게다가 전 세계 대장 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도 하다. 특히 대장암 발병률이 급증하는 50대 이상은 더욱 대장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 중년들의 장 건강 상태는 어떨까? 안녕하세요.
5, 60대 중년들이 모인다는 한 노래교실을 찾았다. 요 근래 장 건강이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손 한 번만. 네. 어머. 실제 13명 중 10명이 장 건강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더부룩하고 힘들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나이가 먹으면서 장도 약해지는 건지 뭐 젊었을 땐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토사강란이라고 1년에 한두 번은 병원 신세를 질 만큼 심해요. 각기 다른 증상이지만 나이가 들며 대장 건강이 나빠졌다는 중년들. 그렇다면 중년들의 대장 건강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식사를 막 하면은 아랫배가 아파가지고 좀 먹는 것도 중단하다가 밥을 먹고 그러면은 윗배가 더부룩하고 윗배가 좀 아픈 적이 있거든요. 장이 이게 배가 전체가 다 애기 나는 것처럼 이렇게 토라지게 다 아프거든요. 근데 위인지 아래인지 도대체 그 분간을 못해요.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아파요? 네. 윗배나 아랫배, 복부 전체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대장 건강이 안 좋았을 땐 어느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일까?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증상이 정확히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속이 안 좋다, 배가 아파요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으면 통증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는 모르십니다. 장기 위치를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위는 배꼽 근처가 아니고 명치 쪽 좀 위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불편해야 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배꼽 주변이 불편하다면 장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장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리고 하복부에 문제가 있으면 이 대장 그리고 직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명치 쪽이 아프면 위, 배꼽 주변이 아프다면 소장, 하복부가 아프다면 대장의 문제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대장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쏟아내는 중년들.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는 게 정상일까요? 한 번. 저는요 하루에 저기 이틀에 한 번 가요. 이틀에 한 번? 네. 저는 아침 저녁으로 2번을 가야 돼요. 네. 대장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배변 횟수는 과연 몇 번일까? 보통 하루 한 번 화장실 가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3일에 한 번까지는 정상입니다. 그렇죠. 입에서 항문까지가 길이가 약 9m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대장을 통과해서 완전히 배출되는 데까지 약 1박 2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2, 3일 정도 배변을 못 하시는 경우에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 3번에서 3일에 한 번까지는 정상으로 의학적으로 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아니라 대변을 봤을 때 잔변감이 남아있다든가 변을 보고 난 뒤에 통증이 따라온다는 것이면 대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